개그우먼 김신영 씨가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10년 만에 요요가 왔다고 말했었는데요. 김신영 씨의 그 뉴스를 보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신 것 같고,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되는 거냐, 너무 괴롭다, 막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다이어트는 중착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대로 다이어트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요요라는 거에서 상당히 많이 두려움을 갖고 계신데, 체중만 빠졌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만 빠지게 되거든요. 요요가 생기는 원인은요, 제일 큰 건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 개그맨 김신영 씨 있잖아요. 제가 굉장히 좋아해서 그분이 나오는 영상을 많이 보는데, 이 보니까 요즘에 예능에 나오셔가지고 10년 만에 요요가 왔다. 예전에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요요라는 건 다이어트하고 몇 달 만에 오는 건데 10년 만에 요요가 올 수도 있나요? 10년 만에 요요가 왔다는 얘기는 이제 흔히 들어보는 얘기는 아니죠. 네. 그동안 김신영 씨가 정말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유지를 잘 하신 거고, 의학적인 용어를 꼭 구분을 하자면, 요요보다는 좀 늦은 시간에 다시 살이 쪘다. 그래서 레이트 웨이트 리게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거 어려운 의학 용어고요. 그냥 살찐 겁니다. 그냥 살찐 거고, 요요는 이제 다이어트를 마친 후에 몇 개월 이후부터 1년 정도 사이에 다시 살이 찌는 원상태로 돌아가는 걸 요요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선생님, 이 요요와 레이트 웨이트 리게인의 이 차이는 그냥 기간의 차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기간하고 연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요요라는 것과 요런 나중에 살이 찌는 요런 부분들은 조금 좀 개념이 좀 달라요. 요요는 갑작스럽게 뺀 살이 갑작스럽게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누적이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심해지고 하면서 다시 살이 찐다. 요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 때 이렇게 기간도 중요하지만 빠지는 이유와 이런 것들도 좀 구분을 해서 우리가 좀 나누고는 있어요. 대한민국 국가대표 충격파 스톨즈 메디칼. 다 똑같은 충격파가 아닙니다. 병원에서 스톨즈를 확인하고 치료받으세요. 선생님, 근데 예전에 다이어트 편 같은 거 선생님하고 얘기할 때 보면 선생님이 6개월 정도 유지하면 웬만하면 이제 셋 포인트가 딱 돼가지고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레이트 웨이트 리게인이 오는 이유는 뭔가요? 맞습니다. 기억 정말 잘하시고 계신데, 6개월 정도 자기 체중 유지를 하면 그게 세팅 포인트가 바뀌어서 그게 자기 체중으로 된다고 돼 있거든요. 김신영님을 요요로 볼 것이냐 아니냐를 먼저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 김신영님은 요요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10년 동안 유지어터로 정말 잘 지내오셨잖아요. 김신영 씨의 나이를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 42세 정도 됐더라고요. 요 나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는요, 다이어트가 상당히 쉬워요. 그런데 특히 여성들한테는 이 나이살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시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50세에 폐경이 되면은 그때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성 호르몬이요, 35세 정도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해서 40대 초반이면 바닥이에요. 김신영 씨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남성하고 똑같은 비만이 됩니다. 배가 나오는 비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점점 떨어지는, 거의 바닥에 이르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김신영님의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긴장의 끈을 꽉 잡고 있다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긴장의 끈을 확 놓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살짝 듣기로는 전유성 씨가 돌아가시면서 김신영님한테 큰 조언을 하셨대요. 되게 편하게 이제 살라고. 그래서 이제 먹는 것도 놓아버리시고 편하게 사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주목할 부분은요, 소화비만입니다. 김신영님은 어렸을 때부터 통통했었어요. 요 소화비만은요,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일반인들보다 다이어트를 유지하는 데 힘이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소화비만은 뭐가 다르냐? 대부분의 우리 비만은요, 지방세포의 개수가 커지는 게 아닙니다. 지방세포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줄이는 거는 그래도 덜 힘들어요. 그런데 소화비만과 임신했을 때의 비만은 지방세포의 개수가 늘어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방세포의 개수를 줄이는 거는 물리적으로 힘들어요. 지방 흡입 말고는. 조금만 지방세포를 크게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엄청나게 개수도 커지고 사이즈도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아 비만이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성인 비만이 되죠. 성인 비만에서 유지를 잘했다가도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비만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 나름대로 좀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다이어트에 지금 성공해 계시는 분들이 나도 레이트 웨이트 리게인이 오지 않을까라고 네네네. 생각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좀 그런 게 잘 생기는지를 조금 미리 네.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은데요. 김신영 님이 이제 살이 다시 찐 거가 세간의 화제가 된 것 중에 하나는 10년 동안이나 유지를 했는데도 다시 살이 찐다고? 나는 너무 충격과 공포야. 그러면 다이어트는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레이트 웨이트 리게인이 아니라 요요라는 것만 바라보면요. 요요가 생기는 원인은요. 제일 큰 거는 항상성이에요. 우리 몸은 항상 우리 몸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이 있습니다. 이 항상성이 깨져버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뇌는 엄청나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항상성이 깨트리지 않기 위한 것들을 항상 잡고 있는데 이것이 깨지는 게 다이어트란 말이죠. 내 몸이 최근에 한 2, 3년 동안 70kg 유지를 하다가 다이어트를 하겠어 해가지고 60kg까지 빼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이 다이어트를 조금 느슨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최대한 힘을 발휘해서 70kg로 돌아가려는 힘을 씁니다. 좋은 건데. 네, 그렇죠. 이게 세팅 포인트가 7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팅 포인트를 낮추는 게 그만큼 우리 몸에는 스트레스다. 그래서 이 낮춘 것들을 6개월 이상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도 이 세팅 포인트를 낮추는 게 최소 기간이 6개월이에요. 최소라고 그랬습니다. 6개월 이상은 해주셔야 되고 1년, 2년 이렇게 유지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더 많이 요요를 오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느냐? 급격히 단시간에 다이어트 하신 분들 계세요. 굶으면서 아주 급격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뭐 원푸드 다이어트라든지 무조건 굶는 다이어트 이런 거를 하신 분들은요 너무나 급격히 이제 살이 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이어트를 끊는 순간. 그리고 또 하나는 근육이 너무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이어트를 할 때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만 빠지게 되거든요. 체중만 빠졌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되는 게 근육만 빠지고 지방 하나도 안 빠진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옷도 잘 맞고 하니까 자기는 건강해진 다이어트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요요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근육은 줄고 지방은 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럼 원래보다도 더 안 좋아지는 마른 비만이 점점점 가속화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여성분들 사이에서 이런 마른 비만의 유형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요라는 것들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건강한 다이어트도 되고 그 다음에 유지 또 잘 할 수 있는 이런 몸이 될 수가 있어요. 잘못된 다이어트를 여러 번 하면 그냥 안 하느니만 못하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가 위험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보통 먹는 것과 운동을 병행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러면 운동을 하다가 멈추면 이것도 요요가 생길까요? 볼 수 있죠. 뭐 적기는 하지만 원래 이제 다이어트에 있어서 운동을 차지하는 비율을 좀 낮게 보긴 해요. 음식을 먹는 게 7, 80% 이상 그리고 운동은 20, 3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운동이 아예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운동을 하다가 운동을 끊게 되는데 먹는 건 그대로다. 그러면은 우리 몸에 이제 칼로리를 태우는 게 일단은 줄어들겠죠. 또 하나는 우리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운동을 하면요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인슐린을 아주 잘 분비하고 잘 걷어들이고 이런 것들이 잘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이 뚝 떨어져요. 그러면은 먹는 족족 같은 걸 먹더라도 먹는 족족 지방으로 쌓이게 하는 이런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초대사량의 문제예요. 선수 시절에는 정말 몸이 좋았었는데 선수를 그만두신 다음에 너무나 살이 많이 찌시잖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기초대사량이 운동할 때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음식을 많이 먹어도 기초대사량이 워낙 높으니까 살이 안 찌는 겁니다. 근데 운동을 멈춰보면 기초대사량이 뚝 떨어져요. 근데 먹는 건 그대로겠죠. 그러니까 살이 계속 찌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러면 이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요요를 막기 위한 습관 그리고 어떤 규칙 이런 걸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요요에 대해서 제대로 아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상성. 내 몸은 항상성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 항상성이 깨지면 우리 몸에서는 분명히 문제들이 막 생겨요. 그런데 이것들을 뇌를 속이는 방법이 있어요. 뇌를 속이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천천히 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 먹고 있다고 신호를 자꾸 보내주는 겁니다. 나 잘 먹고 있으니까 내가 체중이 좀 빠지더라도 너는 신경 쓰지 마 하고 뇌한테 신호를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체중을 갑작스럽게 확 빼버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일주일에 0.5kg 정도라도 꾸준히 빼겠다 생각을 하면요 뇌는요 그래도 내가 몸이 갑작스럽게 살이 빠지진 않네 뭔가 일이 있나 보네 이러면서 천천히 빼는 거에 적응을 합니다. 이 적응할 시간을 주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탄수화물이에요. 우리 현대인들은 결국은 탄수화물 때문에 살이 찌고 탄수화물 중독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급격히 먹는 순간 다시 살이 찌고요. 또 탄수화물을 또 너무 극단적으로 제한을 해도 안 됩니다. 내가 살을 뺄 때
정제된 탄수화물,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이런 것들은 피해야 하지만 통곡류라든지 통곡물들은 충분히 드셔야 되거든요. 이것들을 하루에 최소 순수한 탄수화물 함량으로 100g 정도 이상은 꼭 드셔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몸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위기의식을 느끼면 결국 요요로 갑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이에요. 근육을 이루는 성분은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정말 잘 드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내 몸에 근손실이 되지 않도록 단백질을 잘 드시는 것, 그리고 운동을 하시되 근력 운동도 반드시 병행을 해주셔서 근육이 반드시 자극을 받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이 요요 때문에 좀 좌절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요요라는 것은 당신 탓이 아닙니다라는 말씀 먼저 드려요. 요요는 여러분들이 생활을 잘못하고 막 느슨해지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항상성, 우리 뇌가 그렇게 세팅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가 그렇게 세팅된 탓으로 돌리시고 자기 자신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 안 돼요. 두 번째는요, 이런 말씀 드리면은 더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다이어트는 종착역이 없어요. 다만 그 종착역이 없다는 거를 너무 스트레스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 막 이렇게 있다가 다이어트를 해서 위험 수준에서 다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확 나버리잖아요. 다시 살이 찌면은 혈압, 당뇨, 고지혈, 지방간약 다시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건강을 위해서는요, 이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다이어트를 한다는 긴장감을 좀 계속 가지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내가 다시 조금 살이 쪘다고 바로 포기해버리진 마세요. 그거는 순간의 그 실수지 실패는 아닙니다. 내가 갑작스럽게 정신줄을 놔버리고 떡볶이를 먹었다. 너무나 죄책감에 쌓여서 다시 요요가 올 거야. 나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잠시 내가 이제 방향 설정을 좀 잘못한 거고 그런 거니까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비난을 거둬들이는 것도 제가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잠시 요요가 왔다고 큰 대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근육이 늘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근육이 늘고 지방이 줄은 건 정말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바디 검사를 해보기 전까지는 내가 요요가 왔다고 또 너무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요가 왔다. 또 내가 잘못된 식사 습관이나 생활 습관을 가졌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생님, 오늘 제가 김신영님의 사례를 통해서 어떤 요요와 레이트 웨이트 리게인에 대해서 좀 배워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줄 처방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요라는 거에서 되게 상당히 많이 두려움을 갖고 계신데 요요는 우리 몸의 항상성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잠시 요요가 왔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정상 체중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요요라는 거에서 제대로 알고 정상 체중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좀 꾸준히 잠시 하는 다이어트가 아니라 꾸준히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저는 김신영님의 소식을 듣고 진짜 사람이 계속 평생 다이어트를 해야 되나 하면서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 오늘 말씀 듣고 조금 힘을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